유엔 행사에 참석한 리수용 외무상이 핵 개발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5차 핵실험은 기정사실화되는 걸까요?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동북아 평화협력원 전현준 원장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수용 외무상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자, 먼저 유엔 행사에서의 리 외무상의 발언을 화면으로 확인해 본 후에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조선반도에서는 30만여 명의 방대한 무력과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이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핵 전쟁.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핵 위협과 경제적 봉쇄로 우리를 없애겠다는 미국의 행위는 무지의 표현입니다. 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라면서 핵실험을 정당화했는데 김 교수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뭐 조금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3월 3일 날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2270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통과된과 동시에 북한은 바로 스카드 미사일 그날 오후에 쏘았고요. 300mm 방사포를 쏘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9일 날인가요? 그때 돼서 또 이 기폭장치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0일 날인가는 이 스카드 미사일도 쏘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하면 이게 이제 공중에서 해상에서 수중에서 네. 또 지상에서 다양하게 이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도록 실험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탄두를 실험하기 위한 것들이 풍계리에서 지금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일련의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라고 한다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수영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상 지금 핵실험 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한 10일 전만 하더라도 핵실험 할 건가 안 할 건가 하는 것이 20%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60에서 70%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의 핵심은 이런 국제회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핵실험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핵실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했다라고 봐야죠.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리수용이 참석한 회의 주제와 핵 개발 얘기 좀 동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이 없겠죠.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예. 어차피 자리가 이제 마련됐기 때문에 네. 이수영이가 간 거고, 물론 이제 사전에 원고를 제출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와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되는 거죠. 리수영이 얘기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네. 자기들은 12년제 의무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무상 우려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그 의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 말까지는 이번에 하는 게 이제 의무교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제 빈곤 퇴치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2030년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그걸 없애자고 하는 이제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됨에 따라서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게 장애를 받고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재를 빨리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뜻이고, 근데 그 제재 해제를 위해서 자기들은 그동안에 회담도 해보고 국제법에 호소도 해봤지만 별무 소용했다. 이제는 핵을 개발해서 핵 문제는 핵 문제로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공포를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북한은 그동안에 이 자리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공간, 비합법적인 공간 또는 반합법적인 공간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천명을 하고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하든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또 자기들을 환영하든 안 하든 언제든지 자기 입장을 가서 얘기하는 게 이 관료들의 의무고 그것을 또 소홀히 했을 때는 또 문책을 받게 되죠. 예.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갔군요. 백악관이 내놓은 얘기를 보니까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밝힌 내용과는 입장차가 극명한 것 같은데 북미 간의 대화는 좀 힘들다고 봐야 할까요? 이게 뭐 지금 백악관에서만 그런 뭐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 미 국무부에서도 뭐 수차례 네. 걸쳐서 발표를 했죠. 만일에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그것이 언행을 통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회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상 뭐 한 10여일 전에 미 국무부 장관이 히로시마에 와서 G7 외무부 장관 회담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외무부 장관의 한 발언을 우리가 좀 유심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더 추가적인 제재를 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포기할 의향 이런 언행을 보여준다면 소위 말하는 그 불가침 협정과 이 평화 협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수용 외무부 장관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지금 평행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미국이 북한한테 요구하는 것은 먼저 진정성을 보여라, 핵 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진정성은 따로 놔두고 우리는 너희들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의 평행성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제 이수용 외무부 장관하고 캐리 국무부 장관하고 만나게 된다면 네. 조금 이제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만나게 된다면 가정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언론 보도를 보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리수용을 만날 의사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고위 인사와의 면담 일정도 잡지 않고 리수용이 단지 이런 연설만 하기 위해서 뉴욕까지 갔을까요? 그건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네. 사실 뉴욕 채널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북미 간에는. 네. 그래서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급한 낮은 수준의 대화 채널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 뉴욕 채널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벌써 작년 연말에 미국 유수 언론들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북미 평화협정을 놓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이제 얘기하신 대로 너무나 좀 달라요.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과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다르고 특히 북한은 지금 비핵화는 의제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미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제재와 대화는 병행할 수 없다고 외무성 관리들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풀어달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런 핵 포기를 진정성 있게 선언하지 않는 한은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물밑 대화에서 실패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리수용이 가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할까요? 5차 핵실험 이전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만약에 캐리 국무장관이 혹시라도 만나준다고 한다면 만나서 자기들 입장을 개진하려고 간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미국은 분명하게 만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리수용이 간 것은 뭐 캐리라든가 고위 당국자를 만나기 위한 사전 약속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수용 입장에서는 자기 임무를 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약속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할 만큼 해보자,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라고 하고 뉴욕 행보를 보인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리수용의 행보를 보면 언론을 기피하고 참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강력 대북 제재 속에서 뉴욕까지 갔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좀 피력하고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저는 뭐 두 가지 상반된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수용이가 간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뭐 소위 말하는 지금 회의하고 있는 그 회의체의 성격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2030이잖아요. 그거에 하는 건데 전혀 주제하고 관계없는 걸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걸 누구도 뭐 말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핵실험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럼 기자들한테도 그걸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요, 아까 이수용이가 얘기한 거를 우리가 따옴표를 제가 한번 따와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후에 우리가 웃을 것이다. 이것이 김정은 동지의 정치적 의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최후에 웃는데 이것은 북한의 의지가 아니고 김정은 동지의 의지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수용이라는 사람은 외무상이잖아요. 네. 어찌됐든 또 스위스에서 오래 있었고 외교 생활을 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김정은보다는 100배 정도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자기 입으로 누구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의 정치적 의지를 얘기한 거지 북한의 얘기를 하거나 자기 얘기는 뺐잖아요. 네, 네. 왜? 너무나 잘 아니까 최후의 우술자는 북한이 아니라는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알잖아요. 이수용이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계속해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궁지에 밀리게 되고 몰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지한테 좋지 않겠느냐. 자칫 거기서 말 한 번 잘못하면 돌아가서 또 숙청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만약에 리수용이 이번 방문에서 성과 없이 북한에 돌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북한이 국제사회 보란 듯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008년 11월 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리건 당시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이 이제 미국을 갑니다. 그때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던 거고 네. 또 오바마 캠프가 꾸려졌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리건이가 가서 이제 두루두루 이제 만났어요. 오바마 캠프 사람들을. 근데 아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 관심도 없고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리건이가 이제 돌아와서 북경 서우두 공항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북한 외무성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강경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거리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도 하겠다는 식의 어떤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나왔고 역시나 2009년 4월 달에 은하 2호를 발사를 했고 5월 달에 핵실험을 하는 이런 수순을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미국이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리수용이가 아무 정말 성과 없이 간다고 한다면 5차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물론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가봐야 소득이 없을 텐데 가서 최선을 다했다는 모양새를 띄고 자기들이 5차 핵실험을 하는 명분을 쌓는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네. 핵실험을 준비하는 모습 이미 다 노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가서 대화를 시도한다. 어떤 명분 쌓기 또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네 돌아와서 또 핵실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군요. 김 교수님, 이런 가운데 베이징에서 한중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회동을 합니다. 주요 의제가 아무래도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가 될 텐데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요, 안타깝죠. 육자회담 수석 대표라고 하는 것은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언제 어떤 주제로 모여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회담을 할 거냐 하는 것을 각 나라로부터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표잖아요. 네.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 언제 대화를 재개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5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5차 핵실험을 안 하도록 하고 만일 하게 되면 어떤 제재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상 서글픈 얘기죠. 네. 사실상 뭐 오늘 우리 우다웨이하고 우리 척 수석 대표하고 같이 회담도 했지만 어제는 성김 소위 말해서 미국 척 육자 대표죠. 네. 북한 특별보고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하고 우다웨이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거기 두 사람이 회담을 하고 나온 결과를 보면 중국이 제대로 좀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와 동시에 5차 핵실험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더 강한 제재가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우다웨이 대표하고 우리 대표하고 같이 회담한 결과도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결국은 북한의 제재에 초점을 맞춘 얘기들이 더 많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북한으로 보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여기저기서 들리는 모든 얘기가 북한의 도발적 행동 억제, 제재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군 창건일이 있고 다음 달 초에 당 대회, 이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김정은은 뭐 강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손실, 뭐 경제적인 손실에 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의지, 강력한 의지, 일심단결. 아까 그 정치적 의지라고 하는 의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명적 낙관주의, 뭐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럼 의지랄까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혁명,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제재 국면이 있는 한 자기들이 만약 뒤로 물러선다든가 핵실험을 안 한다든가 뭐 무릎을 꿇는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결국은 국가가 망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은 반드시 인권 문제를 그다음에 제기할 거고 인권 문제가 끝나면은 정권 교체 내지는 사유 처제를 포기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계속 넣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핵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단판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하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가 그런 측면에서 혁명을 잘 수행하고 전통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만이 북한도 굉장히 그 맹목적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보수적. 이 한국전쟁 이후로 미국에 대해서 철저히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아우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강경으로 나가서 자기의 정통성도 제고시키고 또 미국에 대한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도 보내는 그러한 행보를 계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준비도 다 됐고 핵실험을 하겠다는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핵카드는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한다면 뭐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제일 이제 빨리 오는 것이 4월 25일이 당 창건 기념일이고요. 당장 월요일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5월 7일이 뭐 자기네들 36년 만에 하는 제7차 당대회니까 날짜를 잡는다라고 하면 그 날짜가 뭐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시기는 그때인데 그 뭐 어떤 실험을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핵 물질을 실험하는 그러니까 지난 1차, 2차, 3차, 4차는 핵 물질을 실험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핵 탄두에 기폭 장치를 넣어서 실험하는 그런 실험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바로 김정은이 4월 11일 날 얘기한 핵 탄두의 다종화 여기에 이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는 뭐 4월 25일, 5월 7일 그 이전일 거고요. 그다음에 종류는 그렇게 핵 탄두에 기폭 장치를 넣은 지하 핵실험 쪽에 오히려 더 무게가 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